카이, 한국 경발사체 1단 추진제 탱크 EM 시제품 출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카이는 한국 경발사체 1단 추진제 탱크에 들어가는 산화제 탱크 EM 시제품을 출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카이는 지난 25일 종포 공장에서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경발사체 1단 산화제 탱크 EM 시제품 출고 기념식을 열고 한국 경발사체 사업의 적기 진행과 목표한 개발 성숙도 달성을 기념했다. 추진제 탱크는 산화제 탱크와 연료 탱크로 구성되며 추진제 탱크는 3단형으로 이루어진 한국 경발사체의 1단 부분에 장착된다. 산화제 탱크는 산소가 없는 우주에서 발사체 연료를 태울 수 있도록 산화제 액체 산소를 싣는 용도다. 카이는 한국 경발사체 1단 추진제 탱크 제작 사업을 2016년 9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추진제 탱크 제작 전용 공장을 구축해 제작 공정 개발에 성공했다. 연료 탱크는 지난 3월 초에 각종 시험을 완료하고 고우무주센터로 이송했으며 연료로 쓰이는 케로신이 담겨 산화제 탱크와 함께 엔진으로 연결되는데 1단 엔진은 75톤급 엔진 4기를 묶어 300톤급 추력을 갖게 된다. 카이는 추진제 탱크 시제품 개발을 위해 사천 종포산단 내 비파괴 검사실, 용접룸, 조립청정룸, 내압시험실 등을 갖춘 발사체 탱크 전용 제작 공장을 2017년 9월에 준공했다. 이를 통해 카이는 추진제 탱크 제작의 핵심 공정인 알루미늄 합금 원판을 스피닝 장비로 균일하고 얇게 펴 돔 형태로 제작하는 스피닝 공정 개발을 완료하고 제작 기술도 확보했다. 또한 카이는 발사체 대형 구조물에 대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결합하는 정밀 용접 기술도 보유하게 됐다. 1단 추진제 탱크는 지름이 3.5m로 지난해 발사에 성공한 지름 2.6m의 시험 발사체보다 체적이 커서 공정기술 개발 및 제작이 더욱 까다로웠다는 후문이다. 추진제 탱크는 비행압력과 하중을 지지하면서도 경량 무게로 효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추진제 탱크 제작 기술은 로켓 엔진과 함께 발사체 개발 핵심 기술로 꼽힌다. 고정환 항우연 한국경발사체개발사업본부 본부장은 이번 1단 추진제 탱크 EM 모델의 출고를 통해 앞으로 진행될 한국경발사체 1단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며 앞으로 진행될 인증용 탱크 제작과 비행용 탱크 제작에도 모두들 최선을 다해주셔서 한국경발사체 신현대 카이 운영본부장 전무는 국내 최초 1단 추진제 탱크 개발에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항우연 연구진과 혼연일체가 되어 결국 독자 개발에 성공했다며 항공기와 중대형급 위성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1단 탱크 제작에 이어 총조립에 이르기까지 발사체 사업에서도 카이는 추진제 탱크 EM 시제품의 성공적 개발을 바탕으로 인증 모델 QM의 제작도 본격 착수해 올해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인증 모델은 부품, 구성품들이 우주 환경을 무사한 시험시설에서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 실제 발사해도 좋을지 성능의 만족도를 검증하는 단계다. 이후 실제 발사체에 장착되는 비행 모델 FM을 제작하게 된다. 발사체 추진제 탱크의 비밀. 발사체 크기의 80% 차지하는 연료, 산화제 탱크의 3개. 엔진으로 움직이는 모든 이동수단은 연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출퇴근할 때 이용하는 자동차는 휘발유나 디젤, 가스를 연료로 사용합니다. 항공기도 연료를 태워 하늘을 비행합니다.
우주 로켓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구에서 잡아당기는 중력을 극복하고 우주까지 날아올라야 마찬가지로 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이동수단은 내부에 연료 탱크가 있습니다. 일정한 공간에 연료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연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연료 탱크의 크기는 엔진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볍고 튼튼해야 합니다. 엄청난 힘과 압력, 속도를 견뎌야 하는 우주 발사체는 특히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주 발사체에는 또 하나의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차나 항공기는 연료를 태울 때 필요한 산소를 그냥 대기 중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없는 곳까지 날아가야 하는 우주 발사체. 추진제 탱크 연료 탱크 산화제 탱크는 보통 우주 로켓 전체 크기의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연료와 산화제를 저장하는 만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지만 마냥 무겁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탱크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발사체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지요. 최대한 가벼우면서 튼튼하게 공존할 수 없어 보이는 두 개념이 공존해야 하는 추진제 탱크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추진제 탱크 내벽의 삼각형이 한국형 발사체에 사용되는 추진제 탱크는 최대 높이가 10m, 직경은 3.5m에 달합니다. 하지만 두께는 2.5에서 3mm에 불과합니다. 그야말로 덩치만 큰 음료캔과 마찬가지이죠. 이렇게 얇은 두께를 가진 추진제 탱크는 비행 중 겪게 되는 압력과 하중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로켓이 비행할 때 추진제 탱크 내부에는 대기압의 4에서 6배 정도의 압력, 그리고 비행 중 관성력과 공력에 의해 비행 하중이 가해지게 됩니다. 특히 발사체는 보통 원통형 구조물 형태로 좌굴에 취약합니다. 좌굴은 기둥의 길이가 횡단면의 길이에 비해 클 때 기둥 양단의 압축 하중이 가해졌을 경우 하중이 어느 정도에 이르면 기둥이 찌그러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발사체가 좌굴 하중을 이겨내지 못하면 몸통이 찌그러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발사체의 몸통에 해당하는 추진제 탱크 내부에는 이러한 압력과 하중에 버티기 위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추진제 탱크 내벽에는 빽빽하게 삼각형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등방성 격자 구조이자 그리드 스트럭처라고 부르는 형태로 추진제 탱크 내벽을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삼각형 형태의 격자 보강 구조가 반복되는 형태로 원통형 구조의 무게 대비 효율적으로 강성을 높일 수 삼각형이 각변이 주된 하중을 지지하거나 추진제 탱크 표면이 하중을 지지하고 삼각형이 각변이 파손을 억제하는 방식이지요. 등방성 격자 구조는 반복적인 계산과 해석이 필요한 극히 까다로운 기술입니다. 오랜 발사체 개발 역사를 보유한 미국, 러시아 등의 국가와 달리 관련 연구가 처음이었던 우리 연구진은 반복적인 계산 및 수치 해석을 통해 최적의 등방성 격자 구조를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탱크 내부 액체 출렁임을 방지하라. 발사체의 연료인 케로신과 산화제인 액체 산소는 모두 액체입니다. 액체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도로를 달릴 때 쉽게 볼 수 있는 물고기를 운반하는 트럭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트럭이 달리면 내부의 물이 계속 흔들립니다.
자동차의 연료 탱크 안에서도 액체인 연료가 쉼없이 출렁입니다. 탱크 내 액체의 유동 때문에 생기는 충격을 슬로싱 슬라쉥이라고 하는데요. 자동차의 경우 이러한 슬로싱은 소음 유동음과 내부 손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뒷좌석 아래에 연료 탱크가 있어 미세한 처음으로 독자 847을 개발하다 보니 우리 연구진도 추진제 탱크의 슬로싱을 줄이기 위한 설계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거듭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화된 두께와 배풀 및 연결부의 고정 방법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우주 발사체는 헬륨가스 먹는 하마? 추진제 탱크에는 연료와 산화제만 있는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부에는 헬륨가스 탱크도 들어갑니다. 물론 추진제 탱크 외부에도 헬륨 탱크가 있습니다. 소량이 들어가지만 헬륨가스는 우주 발사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로 추진제 탱크와 터보 펌프의 압력을 높여줄 때 지난 2012년 10월 나로호 KSLV-1 3차 발사 당시 발사 5시간 전에 카운트다운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로켓에 헬륨가스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로켓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로켓 내부 압력이 일정 수준까지 높아지지 않을 추진제 탱크에서도 헬륨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액체 추진 로켓은 탱크 내부에 큰 압력을 줘서 연료와 산화제를 연소실로 보내는 가압식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탱크에는 아주 적은 압력만 주는 대신 터보 펌프를 이용해 고압으로 연료와 산화제를 연소실로 연료와 산화제를 고압으로 분사에 힘차게 연소하도록 하는 역할은 터보 펌프가 맡지만 탱크에서 연료와 산화제를 밀어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압력 사바가 필요합니다. 헬륨은 이러한 압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또 추진제 탱크 외부에 있는 헬륨 탱크는 각종 밸브를 여닫는 데 사용됩니다. 로켓은 케로신 연료와 액체 산소 산화제가 연소실에서 타는 힘으로 추진력을 얻습니다. 이러한 추진제가 탱크에서 나와 배관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이때 배관의 밸브를 작동하는 역할을 헬륨가스가 맡으니 나로호 개발 당시 선행 연구의 값진 결실. 이 밖에도 추진제 탱크 안팎에서는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주 로켓을 발사할 때 보면 발사체 외벽에 얼음이 끼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는데요. 산화제인 액체 산소를 싣고 있는 산화제 탱크 외벽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상온의 케로신과 달리 산화제인 액체 산소는 183도씨에 액체 산소는 이러한 차가운 성질과 함께 기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연료는 미리 채우지만 산화제는 통상 발사 당일에 채우게 됩니다. 채우는 시간은 약 6시간. 물론 추진제 탱크에 채워진 연료와 산화제가 타는 시간은 150초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 연구진은 여러 난관과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국내 기업과 함께 추진제 탱크 자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KSLV에 앞서 나로호 개발 당시 선행 연구 개발을 진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추진제 탱크 개발이 처음 도전해보는 새로운 시도였지만 우리의 선행 개발은 이러한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거대하면서도 가볍고 압력이 견뎌낼 수 있는 구조물을 개발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고 설계부터 제작까지 모든 공정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으로 남았으니 우리 연구진은 한국형 발사체 추진제 탱크의 엔지니어링 모델 M 엔지니어링 모델을 완료한 데 이어
조만간 인증 모델 QM 퀄리피케이션 모델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후 그동안 연구개발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기술적 완성,